2014년 4월 27일 새벽, 대만 펑이안구에 거주하고 있던 란쿤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27일 오전 3시경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집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거녀인 황징회는 그가 이날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란쿤이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집 앞까지 채 몇 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받아 계단으로 끌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 스스로 계단을 통해 도망친 것일까요? 당연히 비상계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란쿤이와 함께 사라진 것은 그의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에는 통장과 인감, 그리고 열쇠와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곳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탐문을 나섰고 수색에 들어갔지만 란쿤이의 행방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징회는 경찰에게 2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첫째는 그날 란쿤이가 고객을 만나기 위해 호텔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란쿤이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둘째는 란쿤이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옥상 물탱크까지 수색했지만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징웬의 모습은 매우 슬퍼 보였고 또한 란쿤이의 실종 때문에 잠도 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살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실종 상태인데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수상했습니다. 란쿤이의 실종 이틀째가 되던 날,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킷과 헬멧을 쓴 여성이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4시간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5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황징회는 흰색 외투를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 경찰은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변장한 여성이 그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총 11개의 가방을 오토바이에 싣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행방을 쫓기 위해 CCTV로 그녀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CCTV에서 사라져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황징웬을 찾아가 어디로 갔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에게 빈 집이 한 채가 있고 지금 집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그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주도권을 잡은 듯 경찰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엔 여러 개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가방은 절반 정도인 5개 정도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손가락엔 베인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녀는 야채를 썰다가 실수로 베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란쿤이를 토막낸 뒤 여러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아 어디엔가 유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징웬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루미놀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3차례 찾았습니다. 하지만 2사람이 살던 집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황징웬을 경찰서로 연행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밤낮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과 끈질긴 심리전 끝에 그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더 이상 란쿤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당시 란쿤이는 36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월 수입은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황징회는 46세이고 2번의 결혼과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은 수년 동안 동거 중이었습니다. 2년 전 란쿤이는 황징웬에게 자신의 공장에 4천만 원을 투자하고 6천만 원을 보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매년 1,0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러나 란쿤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황징회는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황징회는 란쿤이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황징회이 임신했을 때 란쿤이는 낙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란쿤이는 황징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결혼을 꺼렸습니다. 범행 전날 황징회는 큰 플라스틱 통을 사기 위해 철물점으로 향했고 또한 휘발유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점원의 눈에 띄지 않게 헬멧을 쓰고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란쿤이가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에게 음료수를 권했습니다. 이때 황징회는 홍차에 여러 개의 수면제를 탔고 그가 의심할 것이 두려워 홍차를 진하게 탔습니다. 수면제는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처방받아 몰래 비축해둔 것이었습니다. 란쿤이가 침대에 쓰러진 뒤 그녀는 부엌칼을 들고 결국 란쿤이를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혈흔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비닐 시트를 침대에 깔아놓는 치밀함도 보였죠. 이후 그녀는 란쿤이를 화장실로 끌고 갔고 결국 그를 절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옷으로 감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 가방에는 옷을 넣었고 일부 가방에는 시신을 넣은 것이었죠. 그녀는 미리 CCTV 사각지대에 렌트카를 준비해 두었고 그렇게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각지대로 간 것이었죠. 또한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운전면허증을 딴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수면제를 오랜 시간 비축해 둔 것처럼 살인이 오랜 시간 계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렌트카를 몰고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이날 그녀는 발각될까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일부만 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근처에 얕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란쿤이를 살해한 뒤 휘발유를 싣고 란쿤이의 부모 집 앞을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방화를 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란쿤이에게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2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범행은 모든 면이 치밀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경찰과의 심리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